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입니다. 이곳에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곳 양평으로 낙향하셔서 지금은 시를 쓰시고 수필을 쓰시고 가끔 가다가 소설도 쓰시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시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계신 목사님 부부댁입니다. 지금 이곳에 소개하는 산야초들, 나물들도 형형색색의 야생화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채취해서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 산야초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식물들로 앞뒤를 가꾸고 있는데요. 여느 시골 다른 집하고 동일합니다. 화단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우리 초보자 분들도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름도 알려드리고 어떤 걸 가꾸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잘 왔다 싶은 게 방송 소재거리가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몇 종류나 있는지 한번 촬영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추리가 집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먹기 좋을 만큼 커가고 있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원추리를 여지껏 안 드셨다고 하십니다. 독성이 있다는 소리 때문에 안 드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자마자 독성은 있지만 수용성이라서 데치고 조리하시면 맛있는 나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당장 채취하셔서 오늘 또 요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추리 있고요. 냉이가 여느 시골 텃밭에 있는 다른 텃밭들처럼 여기는 냉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냉이가 있고요. 별꽃, 곰밤불이라고 부르는 별꽃도 있고요. 저는 이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늘진 곳에, 깨끗한 곳에 가면 무더기로 있기 때문에 염증도 사겨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나물이 곰밤부리 나물, 별꽃입니다. 빨간색의 식물이 하나 올라오는데 요거는 왕고들빼기, 상추 속의 왕고들빼기입니다. 청정지역이라서 양평 쪽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가시상추보다 왕고들빼기가 훨씬 더 맛있고 우리나라 토종 식물입니다. 신토부리 아시죠? 왕고들빼기가 있고요. 요거는 작은 건데 지친개입니다. 지친개는 잎 뒷면이 흰빛이 돌아서 확인하기 쉽죠. 쓴맛이 많이 나서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게 쓴맛을 싫어하셔서 이거 잘 안 드신다고 해요. 항암 성분도 들어있어서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이처럼 좀 데쳐서 약간 우려내고 100% 우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려내고 쓴맛과 함께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지친개입니다. 우리가 참냉이라고 알고 있는 냉이, 잎변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냉이도 옛날부터 시골 어르신들은 잎변이가 조금 이상하거나 우리가 원래 드시던 이런 냉이가 아니면 잘 안 드시려고 합니다. 냉인데 상당히 크죠. 여기 화단에 보시면 원추리를 옮겨 심으셨어요. 원추리 옮겨 심으시고 산딸래도 옮겨 심으셨고요. 여기는 목단이 지금 모란이죠. 모란, 목단 이렇게 부르는데 모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수선화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달래들이 구석구석, 요거 산딸래입니다. 산딸래 구석구석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위 떡풀, 요거는 바위 떡풀이 아니고 바위치네요. 바위치. 화단에서 야생화로 기르는 것은 바위
바위치입니다. 바위치고 야생의 높은 산 바위 틈에 자라는 것은 바위 떡풀입니다. 둘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데쳐야 될 거예요. 데쳐서 드셔야 나물 하셔야 되고, 바위 떡풀은 생으로도 드실 수 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꽃마리입니다. 꽃마리에도 향긋한 오이향 같은 향이 나기 때문에 많이만 있으면 나물 하기 좋은 산야초입니다. 자, 요쪽은 대충 요런 식으로 있는데 냉이가 많습니다. 냉이가 많고 엉겅퀴가 있고요. 지느러미 엉겅퀴가 있고요. 거름이 좋아서 그런가 여기는 보시면 지친개가 배추잎만 합니다. 엄청 크죠? 이쪽에는 비비추가 엄청 커요. 비비추가 엄청 크게 올라오는데 이것도 뭐 독성이 있다고 또 알려져서 잘 안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비비추는 그냥 살짝 데치기만 하셔도 되고 비벼서 거품 안 빼셔도 됩니다.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물들은 거품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요거 맛있게 먹는 비법은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비비추네요. 화단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있는 요 식물은 뱀무입니다. 뱀무. 장미과 뱀무인데, 사실 집신나물은 나물하기가 조금 억세기도 하고 특별한 맛이 안 나요. 뱀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과 양지꽃 속의 식물들, 뱀무 속 식물들은 좀 식감이 조금 억세다 그럴까요? 좀 질긴 식감이 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독성도 없고 항암 성분도 들어있고 상당히 좋은 것이 집신나물 그리고 뱀무입니다. 뱀무하고 집신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하고 잎 사이에 작은 잎들이 또 있죠. 요거는 집신나물하고 뱀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꽃하고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제가 또 비교 설명해 놓은 곳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면 좋겠고, 또 시간 나면 저도 다시 깔끔한 영상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무입니다. 뱀무가 상당히 많고요. 원추리는 곳곳에 원추리가 있습니다. 마당에 민들레도 올라오는데 이거는 서양 민들레입니다. 서양 민들레는 초록빛을 많이 띠더라고요. 서양 민들레고 냉이가 있고요. 여기 밭에 부추도 심겨져 있네요. 부추도 심겨져 있고요. 이 봄에 첫 부추는 사위한테도 안 준다는데요. 그만큼 강정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장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반찬거리 중에 하나죠. 여기는 쑥도 있는데 쑥은 화단에다가 심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뿌리 번짐이 굉장히 심한 식물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효과 확실하고 독성 없고 구하기 쉬운 나물이자 약초이지만 화단을 점령하면 처치하기 곤란한 식물이 쑥입니다. 올해 도다리 쑥국을 못 먹어서 쑥만 보면 도다리 쑥국이 생각나네. 통영을 한번 갔다 와. 쑥, 뱀무, 요거는 석주가의 점나도 나물입니다. 점나도 나물도 유럽 점나도 나물, 점나도 나물, 북점나도 나물이 있는데 꽃에 피는 형태를 보고 유럽 점나도 나물인지 점나도 나물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없으니까 점나도 나물이라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냉이는 지천에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고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아마 이 식물이 가장 많을 거예요. 달맞이 꽃인데
이 달맞이꽃을 나물로 소개한 분들도 있고 약초로 설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 봄철에 올라오는 거 드셔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나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데쳐도 그렇고 생으로 드셔도 그렇고 데쳐서 하루나 이틀 울고도 그렇고요. 아린 맛이 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아린 맛이 나요. 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린 맛이 나는데 제가 이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있는지, 그 아린 맛은 어떻게 우려냈는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 먹방 하시다가 이거 뱉어버린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아린 맛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루 종일 갑니다. 뭐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추천은 하지 않고 저는 나물 목록에서 아예 제외를 합니다. 달맞이꽃입니다. 크게 올라오는 꽃이 먼저 올라와요. 머위죠, 머위. 여기 이제 새싹도 올라오는데 다방면으로 아주 사용하는데 좋고 기침, 이 폐와 관련된 질환에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 꽃을 관동화라고 해서 예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동이라는 꽃이 따로 있어요. 꽃이 이거보다 훨씬 적고 노란색이고 잎도 좀 작아요. 잎도 작고 머위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엔 자생하지 않고 중국 쪽에 자생합니다. 하지만 없기 때문에 머위를 예전부터 관동화라고 해서 약으로 썼습니다. 잎은 데쳐서 쌈 싸 먹어도 되고 쌉쌀한 맛이 집 나갔던 입맛 돌아오게 하는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이쪽으로는 전부 다 머위네요, 머위. 그리고 여기도 자주색으로 지금 올라오는 요 식물 꽃도 이렇게 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폈는데 요 꽃하고 요 꽃대하고 요쪽 꽃대하고 다르죠. 요거는 꽃이 한쪽 면을 보고 핍니다. 요거는 향유가 이렇게 피고요. 같은 꿀풀과 식물인데 요거 향유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한해살이 풀이고 여기 촛대처럼 여러 방면으로 꽃대가 형성된 이거는 단연초입니다.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방아잎이라고 부르고 매운탕에도 넣어서 먹고 다양하게 향신료로 쓰는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거. 벌써 건드렸더니 냄새도 나는데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은 단연초입니다. 꿀풀과 식물들은 잎이 쪼글쪼글거리고 거의 형태가 비슷비슷하게 올라와요. 요 독이 있는 식물이 없습니다. 꿀풀과 쪽에는. 잎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남쪽에만 저는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영남지방, 호남지방 분들이 방아잎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잘 이거 드시는 분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 높은 산에 갔는데 경사면 한쪽을 다 완전히 이 배초향이 피복을 했더라고요. 꽃이 필 때 되면 장관입니다. 분홍색의 꽃이. 여기 보시면 잎이 그냥 야구방망이처럼 생겼거나 잎 끝에가 도드라지게 커지지 않고 다른 잎들처럼 비슷한 수준의 크기입니다. 요거는 토종 민들레예요. 노란 꽃이거나 흰 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토종하고 서양 민들레하고 다른 점은 총포가 뒤로 제껴지는지 직립에 서는지 그거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토종 민들레입니다. 여기 보도블록 사이에 참나물이라고 알고 있는 파드득나물도 있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나리는 습지에만 산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도블록 사이에 화단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미나리입니다. 이거는 돌미나리라고 해야 돼? 밤미나리라고 불러야 돼? 파드득나물 잘 자랍니다. 이걸 참나물이라고 파는 이유는 야생에 나는 산에 나는 참나물은 한번 뜯으면 옆에서 다른 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드득나물은 한번 뜯어도 계속 속에서 새 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달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도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싶어요. 들이나 산이나 강에 다 나는 게 산달래인데 이거를 산달래라고 하고 진짜 산에 나는 거는 달래라고 이름 부르니 아이러니하죠.
요 토종 민들레입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토종 민들레고 쑥이고요. 이게 지금 현관에서 바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보도블록 사이에 파드득 나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옆에 벼룩나물도 있는데 이런 파드득 나물이라든가 야생에서 보는 나물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있으니 이런 벼룩나물은 잡초 취급 당하는 겁니다. 아유 불쌍해라. 내가 잘 말해줄게 사모님한테. 벼룩나물하고 같이 있는 요거는 질경이네요. 질경이 참 생명력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추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야. 누구는 없어서 못 먹고 누구는 독이 있으니까 해가 될까봐 안 먹고 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나물. 자, 요거 부르는 이름이 많죠. 키다리 국화. 그리고 영남 지방에서는 전라물이라고 합니다. 전라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절집 앞에 가면 시골에 절들 많잖아요. 절집에 가면 이 꽃을 다 키운다고 합니다. 작은 절 같은 곳에 화단에 앞마당에 이 삼립국화가 많이 피어나는데 그래서 절에 많이 보인다고 해서 전라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딱 요만할 때 채취해서 먹으면 겉절이 군침 도는데 맛있는 나물이죠. 여기 아직까지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요거 조만간에 많이 퍼질 것 같아요. 별꽃 꽃이 상당히 이뻐요. 별꽃은 쇠별꽃인지 별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안에 암술이 요거 벤츠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갈라졌죠. 쇠별꽃은 5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런 것이 쇠별꽃하고 별꽃의 구분하는 차이점입니다. 꽃은 똑같아요. 굉장히 연한데 요거 농약 안 쳤으면 샐러드 해 드시면 좋습니다. 몸속에 염증 없애는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치주염에도 상당히 좋다고. 치주염도 염증이니까. 집에서 바로 나오면은 마트가 있습니다. 자연마트. 모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던 민들레 많고요. 냉이가 아직 꽃이 안 펴서 된장국 끓여 드셔도 되는데 더 맛있는 거 드시나봐. 아까 저기 안에 홀에 인삼 뿌리 있던데 그거 혹시 그걸로 샐러드 해 드시는 거 아닌가? 인삼 뿌리로?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거 드시면 이런 풀 잘 안 드시는데. 우와, 냉이밭 봐요.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냉이에요. 똑같은 냉인데 이 잎이 많이 갈라진 것 있고 좀 덜 갈라진 거 있고 이 색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야. 시인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풀이 나는 것을 뽑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 먹어도 이거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기똥풀. 애기똥풀이 여기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도 안 뽑으시는 이유가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순수한 분이시라서 꽃이 이쁘니까 안 뽑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꽃말이 많고요. 요거는 이제 개망초네요. 개망초도 있고 여기 소리쟁이도 있습니다. 소리쟁이는 밑에 부분이 타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타원형이에요. 살짝 뭐 제빗꼬리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빗꼬리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수영은 V자로 제비꽃처럼 갈라지는 것이 어릴 때의 모습은 확실하게 이 창처럼 보입니다. 소리쟁이. 요거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참나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참나리도 이거 드셔도 되는데 새순 올라오는 거 많으면 드셔도 되는데 쓴맛이 엄청 강합니다.
며칠 우려내고 드셔야 되는데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안 드시면 좋겠고, 차라리 굵은 거를 채취하셔서 간장이나 뭐 이런 데 졸여서 드시던가 장아찌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환삼덩굴, 요거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골칫덩어리죠. 어릴 때 이런 거 채취해서 샐러드 드셔도 되고 나물 비빔밥 하셔도 되고요. 무더기로 나야 뽑기도 쉬운데, 이쪽 벽에는 머위와 참나리, 애기똥풀이 주로 있고요. 이쪽에도 머위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딸기가 있습니다. 딸기가 있고 사상자가 많이 보입니다. 근처에 하천에서 날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상자 많고요. 지느러미 엉겅퀴 있습니다. 지느러미 엉겅퀴도 두해살이 풀입니다. 단연초가 아니고요. 지금 요럴 때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조금 더 커서 보시면 엉겅퀴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이 가시들을 데치면 없어집니다. 데치면 없어지고, 또 데치기 싫고 그냥 뭐 생으로 드시고 싶은 분은 가스레인지에다가 살짝 올려서 살짝만 태우세요. 그러면 요 가시만 살짝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입니다. 꿀팁.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임주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엉겅퀴는 가스레인지에다가 올려서 살짝만 김 굽듯이 구워버리면은 이 가시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부추밭인데 가운데 좁은 잎들은 일반 부추예요. 요 세 종류가 같이 있네. 요거는 산달래, 요거는 일반 부추, 잎이 넓은 두매 부추입니다. 두매 부추는 일반 부추에 비해서 영양적인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고 크기도 훨씬 크고 꽃도 훨씬 이뻐요. 꽃이 분홍색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두매 부추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주 좁은 잎은 산달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꽃인데 잎이 좀 넓잖아요. 넓고 또 크기도 크고, 요게 새별꽃입니다. 새별꽃하고 별꽃은 꽃에 암술에 갈라지는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기도 좀 커지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왕고들 빼기도 있고 제비꽃도 올라오고요. 야, 예, 아무리 커도 여기 보시면 지금은 보일 거예요. 여기 좀 커서 털이 보이는데 털이 아래쪽으로 날카롭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 것이 사상자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상자인지 전호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 들판에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익모초인데 익모초도 잎변이가 좀 심합니다. 어릴 때, 성장했을 때, 꽃대가 형성됐을 때 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익모초 어릴 때는 이런 식입니다. 꽃마리가 꽃이 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똘똘똘 말려 있다가 쪼로록 펴지는, 이게 꽃말이죠. 아주 작지만 여기 지치과라서 효능도 있고 또 맛도 나쁘지 않고 상큼한 맛이 납니다. 이런 거 많이 뜯어 드시면 건강해지고 춘곤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입맛 돌아오게 하는 봄나물입니다. 여기에 아유 반갑다. 야, 곰보배추도 한 폭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잘 키우면 내년에는 여기 주변에 아마 배암차지기 곰보배추 밭이 될 겁니다. 두 폭이네, 한 폭이가 아니고요. 여기.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는 맛이 아니에요. 약간 매운 듯 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있어서 몸에 좋다니까 먹지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말이하고 같이 있는 요거 뾰족뾰족한 잎은 쓴바귀입니다. 쓴바귀는 뿌리를 주로 먹기 때문에 쓴바귀도 잎의 변이가 상당히 많고요. 꽃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꽃을 한번 큰 의미는 없지만 꽃 색깔별로 한번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영감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고 시적 감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같이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그 에너지가 힐링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업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잘못 설명한 건 있거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시골이 좋겠죠. 시골에 풀들도 많고 사냐초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 요청해 주시면 찾아가서 사냐초들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귀촌하셨는데 내 집 마당에 내 텃밭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 요청해 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흔쾌히 맛있는 점심도 주시고 아주 행복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